도심통과 광역철도 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제3지대 정당에 충북에서도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 충북도당이 제천에서 창당했습니다. 경찰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치안센터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농촌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방향이 바뀐 CTX, 즉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그에 따라 변수만 없다면 5년 정도 준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민자 노선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X를 짓고 운영하겠다고 나선 민간업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대표 건설사로 참여 중인 DL-ENC입니다. 아직 사업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지만 이들의 구상은 당초 정부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반석역부터 청주공항까지 60.8km였던 정부안과 달리 시작 지점을 정부 대전청사로 앞당겨 길이를 7km 늘리고 청사에서 반석역까지 직선 철로를 새로 깐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안 대비 시속 70km가 더 빠른 급행열차를 투입해 오가는 시간을 더 줄일 예정입니다. 충북 입장에선 민간 자본 투입으로 공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뿐만 아니라 KTX 세종역 신설 명분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송역과 세종 간의 그런 교통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엄청난 논란과 큰 돈을 들여서 뭔가를 새로 할 필요성을 찾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39년 이후로 예상됐던 준공 시기도 민자로는 적격성 조사 등 행정 절차에 5년, 공사 6년을 합해 2034년 준공도 가능하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다만 앞으로 따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역 한 곳을 짓는데 1,000억 원이 넘는 데다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역사 개수를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도청, 주요 대학 등 충북이 원하는 역 개수는 무려 8개입니다. 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성은 올라갑니다. 민자에서 수익성을 보려면은 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마냥 막 이렇게 많이 줄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또 대전 구간이 늘어나면서 경부선과 연결하면 바로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대전 세종 구간의 우선 착공 주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데다 나라 돈으로 짓는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요금이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인지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준공 이후 운영비 보전 여부도 관건인데 충청북도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자로 매년 수백억 원씩 보전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협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제정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나섭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개정지원 전담팀은 어제 회의를 열고 법 개정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해 특별법에 담지 못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규제 완화 등을 개정안에 담고 분야별로 특례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발의에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겠다고 나선 제3지대 정당이 충북에서도 출범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가 충북에서도 출범했습니다. 3,100여 명의 당원을 모은 새로운 미래는 충북 도당을 창당하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경기에 이어 전국 6번째 시도당 창당입니다. 이근규 위원장은 3지대 신당을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가 아닌 제천에서의 창당은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맨몸으로 지팡이 짚고 호비 들고 싸웠던 의병의 발산지가 바로 이 땅입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가슴의 열망을 함께 모으는 의병운동의 발상지에 와서 함께 이낙연 의병대장의 각오로 섰으면 좋겠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되찾기 위해 창당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딴 거부권 행사로 방탄공화국이 돼가고 있다며 정권 심판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않고 참는 것,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충북의 3지대 정당이 출범했지만 총선 전열을 갖추기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다음 달 4일 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과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하나 된 뒤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협의가 남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미래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는 제천단양 이근규 위원장과 청주 흥덕 김기영 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등입니다. 아직 선거제도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3지대 정당이 충북에서 자리 잡을지도 이번 총선의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특위가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뒤 충북지사에게 전달되며 김갑수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임용됩니다. 충청북도는 비상임이던 충북문화재단 대표를 상근으로 바꾸면서 연봉을 3배가량 올렸고 기존 대표였던 김 후보가 사임서를 낸 뒤 응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재난안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실국별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34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해 이재민 구호와 의료 지원 등을 점검했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선제적 재난 대비 체계를 갖추고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 훈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서 산하에는 지구대뿐 아니라 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데요. 농촌 주민들은 치안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마을 치안센터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문은 굳게 잠겼고 입구에는 오래된 우편물만 쌓여 있습니다. 주민 3,5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이 상주하던 곳이지만 지난해 말 폐지가 결정되면서 결국 문을 닫은 겁니다. 이 치안센터는 이미 폐지 안내문을 붙이고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대신 치안센터 앞 전화기를 이용하면 인근 파출소로 연결됩니다. 전화기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치안센터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예. 작년부터 안 해요. 민원이나 출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해요. 이 치안센터와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 거리는 4.5km. 자동차로도 7분 이상 걸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경찰의 평균 긴급 출동 시간은 4분 34초. 충북도 5분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또 놀러 와요. 치안이 없으면 여기는 누가 행패 부려도 신고해도 벌써 도망간 다음에 오는 거예요. 마을 치안의 상징이었던 센터가 사라지는 인근 마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폐지가 결정된 치안센터 건물은 텅 비었고 이미 간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6개월, 7개월이다 퇴직할 사람 아침에 출근했다 가고 그랬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근무하다가 지금 안 하는 데가 한 1년 돼. 충북 지역 41곳의 치안센터 중 37% 가까운 15곳이 그 대상입니다. 치안센터가 폐지되는 이유는 경찰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충북 전체 경찰관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충북의 경찰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0명 넘게 많다 보니 상급기관인 지구대나 경찰서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폐지될 치안센터는 원래 5년 동안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는 등 활용도가 낮았던 곳이라며 치안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CTV 부족 등 도심보다 치안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어 주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한 게 덜하죠. 더구나 치안센터 감축 대상은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농촌이다 보니 농촌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네, 한편 청주 서원경찰서 신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남이면 가마리 일대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청주 서원경찰서 신설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청주시가 인가해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지 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 개 필지는 다음 달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주 서원경찰서는 398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보통 어린이 박물관 하면 박물관에 딸린 부속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독립형 박물관이 세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빠르게 제자리 달리기를 하자 동그란 조명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자전거 페달을 굴리자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서 바퀴에 연결된 손잡이가 그림을 그려냅니다. 직접 도시를 설계해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는지 배우는 흥미로운 체험도 있습니다. 소방서도 한번 만들어볼까? 소방서가 어디가 좋을까? 특정 구역에 공항이라고 적힌 블록을 올려놓자 화면 속 도시에 공항이 생기고 도시 곳곳 비어있는 공간에 경찰서와 공원 등도 생각한 대로 마음껏 만들어 봅니다.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재밌는 활동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세종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가장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박물관은 대부분 박물관 내 부속시설에 그쳤지만 국내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독립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돼 지난달 개관 이후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까지 하루 600명 가까운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은 유물이나 작품 중심이지만 사실은 어린이 박물관은 사람 중심이에요. 문화시민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어린이 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5개의 박물관이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세종시 세종동에는 계속해서 도시건축박물관과 디자인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며 2029년에는 박물관 5곳이 모두 완성돼 관람객을 맞습니다. 또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박물관이 모두 개관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박물관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 앞으로 단지 내 편의 상업시설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청주 KB스타즈 박지수 선수가 여자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4연속 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박지수는 4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3분 55초를 뛰며 21.6득점, 리바운드 16.8개, 7.8 어시스트, 2.2 블록을 기록하며 득점과 리바운드, 블록에서 1위, 어시스트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MVP를 독식한 박지수는 개인 통산 17번째 라운드 MVP 수상으로 이 부문에서도 역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박지수의 활약에 힘입어 KB스타즈는 4라운드에서 오전 전승을 거뒀고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며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청주지검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6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 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야기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시 강서동 도시농업관 근처에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이 개통됩니다. 청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483억 원을 들여 조성한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이 내일 오후 3시부터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개통으로 서청주 나들목과 남청주 나들목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이 분산돼 차량 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청주 강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하이패스를 부착한 4.5톤 미만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감곡역에서 금왕읍과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선 철도 지선 사업과 관련해 음성군이 건설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중부내륙선 철도 지선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9를 기록했습니다. 음성군은 또 중부내륙선 철도 지선을 건설하면 서울 수서에서 청주공항까지 55분이면 도착하고 경부선 포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MBC 뉴스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